자, 그래서 여기 일단 IY를 구하게 되면 IY는 이제 이쪽 축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이쪽 축에 대해서 I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B H의 3승. 그래서 B가 0.4에 해당하고 H가 0.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분의 0.4 그다음에 그러니까 B H의 3승 이렇게 해서 IY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I는 Z축이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H가 됩니다. 그래서 B가 0.2, H가 0.4.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죠. 0.2, 0.4의 3승. 그래서 IY하고 IZ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M의 이쪽 Y축하고 Z축의 성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Y축 방향의 성분, 그러면 이 M에다가 여기 5분의 4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Y의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Z방향의 성분은 뭐 플러스 Z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M의 이쪽 성분이니까 5분의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에 12 이렇게 하게 돼서 MY와 MZ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B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B점에 대한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Y좌표가 뭐가 되겠죠? Y좌표는 0.2가 될 거고 Z좌표가 마이너스 0.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2하고 마이너스 0.1을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B가 계산이 되고 여기 시그마 C를 구할 때는 Y가 0.2고 Z가 0.1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0.2하고 0.1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D점을 구할 때는 여기 Z는 플러스 0.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0.2 그래서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이렇게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점 같으면 Y가 마이너스 0.1 Z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0.2 그래서 둘 다 이쪽에 마이너스 0.2하고 여기 마이너스 0.1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0.2 여기가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서 B, C, D, E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중립축이 어디 있느냐를 구하라고 그랬었으니까 이 시그마를 0으로 놓으면 되죠. 이 시그마를 0으로 놓게 되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Z 스타분의 Y 스타가 돼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IY분의 IZ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MZ분의 MY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이제 몇 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타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하면 Z 플러스 Z축에서부터 플러스 Y축으로 가는 요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3.1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53.1도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79.4도가 돼요. 그럼 이 알파도 결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부터 플러스 Y축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게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79.4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립축을 세우게 되면 여기 A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쭉 긋는 이 선이 뉴트럴 X를 나타내는 선이 됩니다. 그럼 이게 뉴트럴 X니까 어디에서 맥시멈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가장 먼 곳에서 맥시멈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맥시멈은 이 C점과 E점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계산한 거 보면 C점과 E점에서 4.95로 맥시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대칭 축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서 모멘트가 경사지기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풀어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비행 굽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대칭 축인 경우이면서 M이 경사지기에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축 메소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성 추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관성 추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아비추러리 엑시스 메소드에 의해서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얻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프로덕트 오브 이나샤 i의 yz가 0인 경우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시그마 x는 이제 여기에서 iz를 먼저 없애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서는 iy가 약분되고 뒤에서는 iz가 약분돼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바로 어떤 결과와 똑같죠? 우리가 금방 풀었던 예제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IY와 IZ는 뭐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까? 관성 주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를 프로덕트 오브 이나샤가 0인 경우에 그 Y와 Z축은 우리가 관성 주축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IYZ 0인 곳이니까 여기서 IY, IZ가 관성 주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에 대해서 Y하고, 그러니까 MY와 MZ를 다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성 주축에 대한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시킬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을 배울 때 관성 모멘트의 변환 시기라고 하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IY, IZ, I의 YZ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때의 관성 주축을 나타내는 각도는 이렇게 나오고, 그때의 최대, 최소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유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관성 주축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성 모멘트의 변환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어떤 이무의 면적이 있고, 거기에 요 작은 미소 요소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좌표계를 처음에 y'과 z''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y'과 z축이 가장 초기에 우리가 설정한 좌표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좌표축에 대해서 요 면적이 갖고 있는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 Y의 프라임은 뭘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Z가 되겠죠? 그죠? Z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I,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뭘로 계산이 돼요? I,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Z 제곱에 Z 프라임 제곱에 DA라고 해서 A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I, Y 프라임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Z 프라임이죠. 이거 지금 노테이션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Z 프라임, 여기가 Y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의 Z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지죠? A의 Y 프라임의 제곱 DA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I의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인테그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DA,
이게 정의니까 우리가 단면적이 어떻게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이것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y 프라임, z 프라임을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안다는 뜻입니까? 이 세 가지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 y 프라임하고 z 프라임을 세타만큼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나타나는 축을 우리가 y축과 z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이 y축과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환식이 되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행해지는 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설정된 좌표는 뭐였어요? y''과 z' 이 좌표축이 먼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i(y')과 i의 z', 그 다음에 i의 y', z'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y'과 z'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생겨나는 y축과 z축에 대해서 iy와 i의 z와 i의 yz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관성 모멘트의 변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iy를 구하고자 하면 iy는 정의에 의해서 z제곱의 da가 됩니다. z제곱의 da. 그렇게 되면 여기서 z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z가 됩니다. 그럼 여기 z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용한다면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뭐가 되겠죠? 여기 각도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z'이니까 z'에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여기서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 길이가 요 길입니다. 요 길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것에 z'의 코사인 세타 하면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y'이니까 y'에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z'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y' 사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빼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쪽으로 와서 z가 됩니다. 그래서 z라고 하는 것을 배터리 바꿔. 그래서 여기 z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은 z밖에 없으니까 z를 저걸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이 z 대신에 z'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제곱 da가 되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이 z 프라임 제곱의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y 프라임 제곱의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주면 마이너스 2배의 y 프라임, z 프라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따로따로 쓰게 되면 인테그랄 z 프라임 제곱의
바꿨어? 좀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z 프라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dA,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 여기에서 이 a와 코사인 세타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상수로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y 프라임의 제곱 dA,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y 프라임 z 프라임 dA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인테그랄 z 프라임 제곱의 da가 뭐의 정의예요? i y 프라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i y 프라임의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i z 프라임의 정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i y z의 정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근데 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보면 바꿀 수가 있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사인 2세타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요 앞에 있는 거, 요 두 개를 꺼내서 정리를 하면 2분의 iy 프라임 플러스 iz 프라임.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코사인 2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iy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z 프라임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y 프라임 z 프라임 사인 2세타. 그래서 iy라고 하는 것이 iy 프라임과 i의 z 프라임, 그 다음에 세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i의 z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i의 z의 정의는 인테그랄 y 제곱의 da입니다. 그럼 이제 y를 y 프라임과 z 프라임 축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있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iz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iz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돼요? y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일단 요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거리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가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하면 여기까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뭡니까? z 프라임,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하면 됩니다.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z 프라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하게 되면 요 거리가 나오니까 요 거리와 같죠. 그래서 요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y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여기, 그 다음에 z 프라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y를 y 프라임 코사인 세타, z 프라임 사인 세타로 대입을 해주죠. 그래서 제곱 dA 이렇게 됩니다. 아까 를 하게 되면 y 프라임의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z 프라임의 제곱, 사인의 제곱, 2배의 y 프라임, z 프라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d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씩 우리가 이걸 나눠주게 되면 요것이 i의 z 프라임의 정의니까 그 다음 거기에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요것은 원래 인테그랄 z 프라임의 제곱의 da니까 요것이 i y 프라임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여기가 i의 y 프라임 z 제곱, y 프라임 z 프라임,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또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앞에 텀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i의 y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i의 z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그 다음 맨 마지막 텀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z가 이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쉽게 아까 iy에다가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파이를 대입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y를 구하는 식에서 이 좌표축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i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을 더 더한 것을 우리가 y로 보면 결국은 iz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구태여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에 의해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브 이나샤인 i의 yz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것도 정의가 인테그랄 yz da입니다. 그래서 여기 y에 해당하는 것은 요 식을 갖다 쓰고 그래서 y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플러스 z 프라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는 아까 구했었던 이 z를 갖다 씁니다. z 프라임 코사인 마이너스 y 프라임의 사인.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전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y 프라임 z 프라임의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y 프라임 z 프라임의 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y 프라임의 제곱이면 얘네요. 얘하고 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했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y 프라임 z 프라임 그 다음에 dA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한 것이 뭐의 정의예요? i의 y 프라임 z 프라임의 정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것도 똑같으니까 i의 y 프라임 z 프라임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의 정의냐면 i의 z 프라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i의 z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사인 2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z 프라임의 제곱이 i의 y 프라임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2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2분의 i y 프라임 마이너스 i의 z 프라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y, z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이 식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유도를 했습니다. 이 유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i 프라임, y 프라임과 z 프라임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다 알고 있을 때 세타만큼 로테이션에서 생기는 y축과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y와 z가 y 프라임과 z 프라임 그 다음에 세타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었었습니다. 단순히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변환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일단 변환식을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성 주축을 구해야 됩니다. 관성 주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되는 축, 이거를 관성 주축이라고 하죠. 그럼 뭐를 갖고 우리가 관성 주축을 구하겠어요?
구했으니까 IY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IY를 분을 해가지고 제로다 놓게 되면 IY가 최대나 최소가 되는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또는 IYZ가 제로가 되는 각도를 찾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대 관성 모멘트가 나오는 곳에서 또 최소 모멘트가 나오는 곳에서 관성 곱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 i의 yz를 0으로 놔도 되고 i의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제로다 이렇게 놔도 됩니다. 두 개의 수식이 다 관성 주축을 얘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의 yz가 0이 되는 각도를 구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IYZ가 I의 Y 프라임 Z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IY 프라임 마이너스 IZ 프라임의 사인 2 세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0이라고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0을 만족시키는 각도는 특수한 각도인 어떤 그 스페시픽한 각도일 때만 이게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시플을 나타내는 소위 주축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P라고 하는 서브스크립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코사인 2세타를 양쪽으로 이제 양쪽 항에 대해서 나눠버리면 이쪽으로 가서 탄젠트 2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나눠지게 되니까 얘가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i의 y 프라임 z 프라임.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게 되니까 2분의 iy 프라임 마이너스 i의 z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탄젠트 2세타 p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각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으면 i의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나옵니까? 지금 이걸 구한 거죠? 그러니까 IY라고 하는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여기다가 대신에 세타 P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맥시멈 값이 나오고 하나는 미니멈 값이 나와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아 서클을 보게 되면 여기가 모아 서클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여기가 반경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 i의 맥시멈이 되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이 i의 미니멈이 됩니다. 이렇게 각도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의 관성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그 관성 주축의 방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자, 그러면 이 관성 주축을 구할 때 또 그러니까 최소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우리가 모아 서클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 서클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i와 IYZ에 대한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X축을 I라고 놓고 그 다음에 Y축을 I의 YZ축으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찍어요. 그래서 하나는 Y축에 대한 값을 찍고 하나는 Z축에 대한
값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y축에 해당하는 그 IY하고 그 다음에 I의 YZ를 이제 그 Y 좌표로, 그러니까 Y 점이라고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전부 플러스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 Y라고 하는 점을 좌표가 IY, 그 다음에 I의 YZ라고 하는 그 좌표로 해서 이 Y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는 IZ와 마이너스 I의 YZ라고 하는 좌표로 찍습니다. 그러면 IYZ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반대쪽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I의 YZ는 여기에 있었던 것을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Y축을 나타내는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Z축을 나타내는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딱 잊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기 이 중심이 찍힙니다. 이 중심의 좌표는 뭐겠어요? 여기가 IY고 여기가 IZ니까 2분의 IY 플러스 IZ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바로 원의 반경이 됩니다. 원의 반경.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센터에 해당하는 요 점을 찍는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 2분의 IY 플러스 IZ가 요 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클을 그리죠. 요 C에서부터. 그런데 반경을 얼마로 잡느냐 하면 CY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R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클을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Y하고 Z에 대한 것을 C를 지나는 선으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아 서클을 다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CY라고 하는 게 지금 반경인데, 이 반경을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것은 뭘로 계산할 수가 있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요거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IY에서 IZ를 빼갖고 나누기 2 하면 바로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 IYZ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죠. 그게 바로 뭐하고 같으냐 하면 얘하고 같죠? 2분의 IY 마이너스 IZ의 제곱 플러스 I의 Y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서클하고 그 다음에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요 좌표까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관성 주축을 구하려고 하고 그때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겠죠. 관성 모멘트에 있어서 최대값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의 최소값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센터에다가 뭘 더해주면 I 맥시멈이 돼요. 여기 반경을 더해주면 I 맥시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딱 읽어주게 되면 I의 맥시멈이 나오는 거고, 이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 좌표는 뭐가 돼요? 이 센터에서 요만큼의 반경을 빼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θp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Y축에서부터 I의 맥시멈을 나타내는 축까지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방향은 여기에서 나타내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실제로 Y', Z' 축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세타 P만큼 했을 때 바로 여기 관성 주축을 나타내는 좌표가 축이 됩니다. 관성 주축이 됩니다. 여기서 요 2배의 세타 P만큼 돌렸으니까 원래에 있어서는 몇 만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2배의 세타 P로 나오죠.
축이 몇 도로 나와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냐면 180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의 좌표축은 어떻게 돼요? Y축하고 Z축은 90도죠. 90도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로테이션 시킬 때도 우리가 변환식을 구할 때 몇 도만큼 변했다라고 본 거예요. 세타만큼 변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배의 세타 P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실제 좌표축에서는 몇 도만큼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타 P만큼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타 P만큼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축이 나오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 I 미니멈에 대한 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세타 P로 해서 그 관성 주축의 방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으로 해서 최대 관성 모멘트, 최소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구했죠?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구했는데,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나타내는 좌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성 주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 주축을 구해야만 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게끔 우리가 IY와 IZ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MY와 MZ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관성 주축에 대한 모멘트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도 결국은 또 어떤 좌표를 사용해야 돼요? 로테이션 되어 있는 관성 주축에 대한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그재그 형태 아니면 뭐 Z 형태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구해보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에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X와 여기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X축하고 Y축이 일단은 관성 주축이 되는지 관성 주축 일단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까 얘기했었던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이 IY분의 MYZ 마이너스 IZ분의 MZY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을 바로 관법에 의해서 한참 계산한 다음에 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딱 보고 이 X축하고 Y축이 관성 주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대칭축이 있어요 없어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가요? 대칭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떻게 세워도 지금 대칭이 안 되고 있죠.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은 대칭축이 아니죠. 그럼 일단은 때 x하고 y축은 관성주축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i, y 세트를 여기서 보면 i의 x, y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0이 안 되면 정말 관성주축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러한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해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는 겁니까? i의 x와 i의 y와 i의 xy를 구해보시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나눠줘야 되겠죠? 세 개로 나눠줍니다. 이러한 직사각형과 여기에 있는 요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줍니다. 그 세 개로 나눈 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부분을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B라고 놓고, 요 부분을 C라고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I의 X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죠. 면적 A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센터에 대해서 12분의 B, H의 3승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2분의 B, H의 3승 해서 먼저 이걸 요 축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축에 대한 것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옮겨주려면 이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200이 되는 거죠. 200. 여기에서 그림을 잘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센터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0이 될 거고, 200에서 여기가 200이고, 2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400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센터 라인이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50이 되니까 2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적이 여기가 100 곱하기 300인데 여기에 그 D가 2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I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IY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축하고 이 축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럼 IY는 여기 1로 되니까 B가 여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B가 300이 되고 H가 100이 돼요. 그래서 12분의 B 300, 그 다음에 H의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요 축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은 똑같고 3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50입니다. 그래서 면적에다가 250에 제곱해가지고 I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IX와 IY를 구했죠. 자, 그 다음에 B 면적에 대해서 요 B는 요 X축에 대해서는 뭐 중심축이나 이 X축이나 똑같은 위치니까 바로 12분의 B H의 3승 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X축에 대해서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B가 250하고 그 다음에 다시 250이니까 아니죠. B가 얼마죠? 300이네. 300하고 300.
그러니까 600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B 600, 그 다음에 H의 3승. 그래서 IX가 나오고, 이번에 이 축에 대해서는 B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0이 되고 여기가 600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B H의 3승 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수임을 해서 IX를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12분의 여기가 B가 돼서 B H의 3승, 그러니까 100 곱하기 300의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축하고 이 축까지의 거리가 200이니까 A의 200의 제곱, 그래서 IX가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Y축에 대해서는 이 축이 되니까 B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B H의 3승, 그래서 300 곱하기 100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축과 이 축 간의 거리가 250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300 곱하기 10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거리 250의 제곱, 그래서 IY가 나옵니다. 그러면 A 면적, B 면적, 그 다음에 여기 D 면적에 대해서 IX와 IY를 다 구했죠. 그럼 전체적인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425가 여기 맨 A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0.05에 대한 것이 두 번째 B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D에 대한 거가 여기 1.425 해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IY도 역시 똑같이 여기 A에 대해서는 1.9,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1.8, 그 다음에 다시 D에 대해서는 1.9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단면에 대한 IX와 IY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하나 구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거를 먼저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IX하고 IY만 구했어요. I의 XY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성 곱에 대해서, 그래서 예제 A4가 이게 지금 어펜딕스에 있는 겁니다. Determine the product of inertia of the beams cross sectional area. 이번에는 product of inertia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I의 X, Y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B, 여기가 D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이 축하고 이 축에 대해서 또 이 축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죠. 여기에서도 대칭축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축이 있죠. 그러니까 면적 A와 B와 D에 대한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도심 축에 대해서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을 구하면 재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축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여기 X축하고 여기 Y축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평행축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해졌어요? I의 X, Y는 I의 X 프라임, Y 프라임 플러스 A의 DX, DY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재료가 되지만 뭐가 남았어요? A 곱하기 DX, DY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여기와 요 축에 대해서는 제로지만 이거를 지금 이 축까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곱해줘야 됩니다. 면적 300 곱하기 200에다가 여기까지 얼마요? 2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0하고 300을 곱해주면 여기에서는 그 부호가 필요합니다. 부호가. 그래서 요 x하고 했을 때 여기에 도심이 x쪽으로 해봤을 때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사용을 하되 300 곱하기 200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요거의 도심과 그 다음에 X, Y에 있어서의 원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요 면적에 대해서도 여기 제로고, 그래서 여기는 제로가 되고, 거리가 X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러니까 X좌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X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50 플러스입니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x는 플러스 250, dy는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xy가 마이너스 1.5, 10의 9승이 나와서 전체적인 프로덕트 오브 이너시아는 얘하고 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성 모멘트 3개가 예제 2개를 풀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거 하나 풀려면 몇 분이 걸릴지 따져보면 대략 빨리 한 30분 걸리고 늦게 풀리면 한 40분 걸립니다. 우리가 시험 치는 건 1시간 반이니까 충분하죠? 내가 문제를 내면 여기서부터 낼 수도 있고 이거를 주고 그 다음서부터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면만 보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를 이용을 해서 이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러니까 관성주 모멘트. 관성주 모멘트가 뭐예요? 최대 관성 모멘트와 최소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게 뭐예요? IX 구했고 IY 구했고 I에 XY 구했었습니다. 자, 모아서 그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좌표축을 세웁니다. 아까 프로시저가 있었죠. 좌표축을 세우면 X축을 I축으로 놓고 Y축을 I의 XY축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돼요. X축에 XY로 되어 있으면 X축을 먼저 찍습니다. 그러면 IX하고 뭘 찍어야 돼요? I의 XY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이 IX가 2.9예요. 그래서 처음에 2.9를 찍고 여기입니다. 여기 B점 2.9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I의 XY 마이너스 3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찍게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여기선 A라고 그랬지만 아까 내가 설명한 걸로 하게 되면 여기가 무슨 축이 됩니까? X축을 나타내는 점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 X축에 대해서
IX하고 I의 YZ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X축에 대한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여기 하나 더 그려줘야 됩니다. 그 점은 뭐가 되겠어요? IY와 마이너스 IXY에 대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IY가 5.6이니까 한 이 정도 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IXY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요 두 점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요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용을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린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쭉 이으면 되겠죠. 쭉 이으. 그럼 여기가 X축이니까 그 다음에 I 맥시멈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I 맥시멈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요거의 거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센터가 지금 4.25니까 4.25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2.9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빼주게 되면 요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1.35가 됩니다. 그죠? 4.25에서 2.9를 빼게 되면 1.3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3이죠. 그러니까 3, 그의 제곱에 루트 씌우게 되면 3.2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I 맥시멈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센터에다가 4.25에다가 3.29를 더하면 I 맥시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I 맥시멈이 여기 2.9에다가 아까 4. 얼마예요? 3.29를 4.25에다가 3.29를 더하게 되면 7.54가 되고 그 다음에 4.25에서 3.29를 빼면 미니멈이 나오겠죠. 그래서 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성트는 바로 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점. I 맥시멈, 요 점이 I 미니멈. 그 다음에 관성 주축을 나타내는 각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각도는 여기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여기 I 맥시멈까지의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 그럼 요 각도는 여기에서부터 요 각도를 구한 다음에 180도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80도에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를 빼주게 되면 114.2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좌표축을 우리가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의 반 세타 P만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P가 57.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X축에서부터 몇 도를 돌렸다는 거예요? 57.1도를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관성 주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 주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가 I의 맥시멈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가 I의 미니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여기가 X축이고 아까 여기가 I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I의 YZ축이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XY축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축을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Y'하고 Z'으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있었던 X를 뭘로 바꾸면 돼요? Y'으로 바꾸고 여기를 Y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Z'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여기 X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여기에 같으면은 y, 그러니까 y 프라임이 되겠죠. y 프라임. 그죠? 문제가 왜 바뀌어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좌표 초만 바뀌었죠? 그렇죠? 좌표 초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x, y 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y 프라임하고 z 프라임 축으로 지금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가 여기가 뭐였었냐면 2.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었죠? 여기 센터 4.25라고 하는 점,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요 점이 있었습니다. 요 점이 바로 Z 프라임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되죠? 아까 모아서 글에 대한 거 여기 보면 5.6이 되는 겁니다. 5.6에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R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원의 그 제일 높은 점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모아서클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점이 I의 맥시멈인 점이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몇 도예요? 이게 지금 2세타 P인데 이게 114.2도였었습니다. 114.2도. 그러니까 세타 P가 57.1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게 되면, 자, 그러면 Y축이 여기에 있고, Y 프라임 축이 여기에 있고, Z 프라임 축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 Y 프라임 축에서부터 몇 도를 돌아가는 거예요? 57.1도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57.1도를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이 축이 무슨 축이 되는 거냐면 I의 맥시멈을 나타내는 축.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I의 미니멈을 나타내는 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P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P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P1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을 그러면 우리가 Y 프라임 축이 돌아간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Z 프라임 축은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새롭게 나오는 이 축이 바로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관성 주축이 되는데, Y 프라임이 돌아갔으니까 이게 Y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Z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Y 프라임 축이 여기 있고 Z 프라임 축이 여기 있을 때 이 Y 프라임 축이 여기까지 돌아가는 이 각도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이 그림에서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축이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Z 프라임 축이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가고 따라서 Y 프라임 축이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꼭 Y축, 여기서는 당연히 Y축이 되지만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P2하고 여기 이 방향은 좌표계 돌아가는 걸로 해서 돌아가는 가지만
실제로 이 축 자체는 최대의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는 축이고 최소의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 P1축이 Z'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나타난 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Z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의 각도는 몇 도예요? 90도가 되니까 32.9도가 되면 됩니다. 그죠? 여기도 32.9도. 그렇죠? 대신에 각도가 어떻게 돌아간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32.9도가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잘 보면 여기서 여기 지금 Y'축이 여기 있고 Z'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Z'축이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32.9도가 돌아간 쪽으로 Z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Y'도 마찬가지로 요거와 똑같이 돌아서 Y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Y축하고 Z축이 지금 뭐가 돼요? 이게 관성주축이 됩니다. 관성주축이 됐어요. 자, 그럼 뭐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I의 YZ가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IY가 뭐겠어요?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Y'축이 이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여기가 Y가 되고 이 축이 대한 것이 IZ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트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나갔죠. 그럼 이거에 대한 불력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불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에 지금 각도가 57.1도니까 지금 이쪽 방향은 이거에 코사인 57.1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57.1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Y는 사인 57.1도, MZ는 코사인 57.1도. 그러면 MY와 MZ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MY와 MZ가 나왔죠. 그 다음에 IY하고 IZ 나왔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이 좌표, P라고 하는 좌표만 구해주면 됩니다. P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요거에 있어서의 Y'하고 Z'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200, 0.2가 됩니다.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요 Z'은 400에서 여기 50을 빼면 되니까 350이 됩니다. 3호. 그래서 하고 Z'이 Y'하고 Z'이 지금 요점이니까 Y'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2가 그 다음에 Z가 플러스 0.35가 됩니다. 플러스 0.35.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지금 Y하고 Z'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32.9도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거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2.9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32.9도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0.358이 돼요. 그래서 여기 Y가 마이너스 0.358이 됩니다. 됩니까? 이 수식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제일 먼저
IY하고 IYZ 그 변환식, 관성 모멘트 변환식 계산할 때 나왔던 수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는 요 식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식이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은 좌표와 똑같은 각도를 집어넣게 되면 Z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0.1852가 돼요. 요 ZP에다가 0.185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가 3.76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의축 메서드를 배웠잖아요. 아비추러리 엑시스 메서드를 배웠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구했던 요것만 알면 그냥 대입만 시키면 저게 나옵니다. 제일 간단하겠죠. 그죠? 그때는 이것들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되니까.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그 식을 우리가 맨날 기억하고 다니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역학에서는 그것 대신에 이 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를 이제 더 강조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그마 P는 그래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뉴트럴 엑시스는 어디 있을까? 뉴트럴 엑시스는 탄젠트 알파는 그 다음에 IY분의 IZ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죠?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IY, IZ 집어넣고 세타를 57.1 집어넣게 되면 57.1 집어넣게 되면 이게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자,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Z축에서부터 플러스 Y축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Z축에서부터 플러스 Y축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것이 85.3도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뉴트럴 엑시스가 돼요. 자, 뉴트럴 엑시스가 나왔으니까 어느 맥시멈이 나오겠다는 걸 알겠죠? 어느 점에서 나오겠어요? 요 점에서 나오겠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그죠?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요거보다는 더 큰 능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원래는 문제를 거기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까지 강의하는 걸로서는 지금 1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것은 내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연습을 해보면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면의 모양만 주어졌을 때 여기까지 한 30분에서 40분 내로 사실 풀어야 그게 평균적인 굉장히 복잡하죠? 설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안 풀어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적어도 해봐야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